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가이스트생 가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편에 이어서 적정주가 파악하는 저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꼭 끝까지 보세요. 오늘 아마 좀 길 것 같은데 일단은 적정주가를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세력까지 고려해서 파악하는 방법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제 PER, PBR, ROE 이제 해당 분야, 섹터의 멀티플을 계산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절대로 그런 방법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안 씁니다. 일단 PER, PBR, ROE 이런 재무지표를 쓸 수 있는 건 코스피, 우량주입니다. 진짜 기업의 재무 기반으로만 평가를 받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거대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거대한 금액들은 실제 기업이 돈을 벌고 있거나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가 거대한 돈들이 투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종목들을 하죠? 네, 코스닥 중소형주를 합니다. 이 코스닥 종목들에서 PER, PBR, ROE 이런 재무 수치를 적용하는 건 아마도 해보신 분들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재무 수치로 하는 적정주가 평가는 큰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적합 이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무지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멀티플을 얼마를 적용할지가 섹터 그리고 그 섹터 내부에서도 다 다릅니다. 멀티플이라고 하면 해당 섹터의 잠재성을 수치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종목들에 비해 제약이 이 멀티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임상이 통과했을 때 그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섹터별로 다르고 그 섹터 N 안에서 그 내부에서도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일이 다 찾아서 하기에는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이유보다는 이 이유죠. 그리고 그 멀티플은 컨센서스, 증권사의 컨센서스, 이 컨센서스를 하면 각 증권사에서 이제 주장하는 수치인데 멀티플 역시 이 증권사마다 주는 수치가 다릅니다. 누구는 이 멀티플을 알아내서 평균 내서 계산하거나 귀찮으면 네이버 증권에 나와 있는 걸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누군가에서 가공된 정보로 또 가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면 재무수치라는 적정 주가 평가는 큰돈 움직이는 시장에서 적합하고 두 번째가 멀티플이 가공된 정보임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누가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증권사가 바보겠습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멀티플 수치를 제공하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플 기반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최소한 코스닥에서는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복잡한 과정들을 한 방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요. 일단 지난 영상 요약해드리면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출액이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매출액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최소한 기존 구독자분들은 지난 영상을 꼭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위에 카드 달아 놓겠습니다. 저는 이제 재무제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매출액을 기반해서 적정주가를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푸드나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누적된 판단의 기준, 경험치들이 작용을 해서 적정주가를 평가를 하게 된 걸 알게 됐고 이걸 한번 날 잡아 시리즈로 영상 준비를 해서 무엇을 고려했는지 한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단 매출액으로 어떻게 적정주가를 평가하는지 맛만 보세요. 물론 어느 정도 경험 및 고민하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 주린이 분들인 분들도 들어두세요. 자, 일단 재무 차트로 가봅시다. 매출액이 무엇을 제가 무엇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매출액의 증감이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죠? 네, 첫 번째가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해당 분야 자체가 커지고 있냐. 두 번째, 해당 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늘고 있냐. 이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우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근본입니다. 주가가 뭔가요? 여러분, 주가가 뭔가? 라는 질문을 해보셨나요? 이 주가가 뭘 나타낼까요? 네,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합의를 본 가격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가란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합의를 본 가격입니다. 그쵸? 자, 이거면 사실 끝난 겁니다. ROE, PBR 이런 재무 수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매출액이 나타내는 것이 해당 기업이 하고 있는 해당 분야 자체가 커지고 있냐, 두 번째가 해당 분야에서 해당 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늘어나고 있냐, 그리고 주가란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합의를 본 가격, 이거입니다. 이 매출액과 주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만 하셨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제가 판단하는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매출액의 첫 번째가 매출액의 변화, 두 번째가 그 매출액에 따른 주가 변화, 이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출액과 주가의 변화를 보고 다음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그 매출액에 맞는 주가를 평가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적정 주가 평가를 하고 있고 다음 주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별로 어렵지 않죠? 매출액과 주가의 본질적인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푸드나무로 이제 봅시다. 지금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위에 거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죠? 네, 우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19년도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보시면은 648억입니다. 그의 평균 주가는 얼마인가요? 얼추 21,000원대입니다. 그쵸? 그럼 1919년도에는 648억 21,000원입니다. 이제 다음 연도는요? 2020년도는 1172억에 한 24,000원 정도이고, 그 다음 21년도는 1912억에 한 33,000원 정도 평균입니다. 전체 정리를 하면 2019년 648억 21,000원, 20년에는 1172억 24,000원, 21년에는 1912억 33,000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 수치들은 이제 무엇을 뜻할까요?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제 PPT로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매출액이랑 주가. 매출액은 기업이 해당 분야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고, 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든 합의를 본 가격이란 거,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해당 종목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가 매출액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 역시 상승하고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제 경험이 들어갑니다. 보통 매출액이 2배가 상승하면 주가는 1.5배에서 2배 상승합니다. 사실 요건 당연한 겁니다. 매출액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양기순이익이 역시 2배가 보통 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도에서 20년도 넘어갈 때 매출액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주가는 1.14배 늘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매출액이 2배 올랐을 때 주가는 1.5에서 2배니까 가운데 하면 1.8배라고 잡으면 21,000원 21,000원에서 1.8 곱하면 37,000원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20년도의 주가는 24,000원입니다. 이미 아주 저평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왜 이렇게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지? 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근거를 합의를 본 거라고 하지 않았나? 하실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고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력이라는 자들과 이 기업의 모멘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는 사람이죠? 네, 낮은 가격에서 매집 후 높은 가격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쵸? 이 세력들을 고려해보면 왜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50%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세력이 개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비해서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기업의 모멘텀. 이 기업의 모멘텀을 알려면 일단 해당 섹터부터 알아야겠죠? 푸드나무는 헬스 관련 식료품이고 닭가슴살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멘텀은 헬스 관련 식품 수요 증가입니다. 자, 2020년도에 이런 분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나요? 네, 안중에도 없었죠? 다들 성장주에 관심이 있었죠? 네, 그런 푸드나무 모멘텀은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무관심 모멘텀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왜 가격이 매출액의 변화에 비해서 낮게 형성이 되었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리를 하면 매출액 변화에 비해서 낮게 형성된 이유는 세력들의 개입이 있었고 무관심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21년도를 해석해 봅시다. 19년도에서 21년도 변화를 봅시다. 매출액이 648억에서 1912억으로 3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적정 주가는 21,000원에서 33,000원으로 1.57배 올랐습니다. 정상적이라면 21,000원에서 곱하기 3을 한 6만원이 6만원 위에서가 위치해야 합니다. 그쵸? 자, 이제 여기서 세력들 개입 플러스 모멘텀을 고려해 봅시다. 일단 세력들 개입은 차트를 한번 보시죠. (21년도) 보면 여기죠. 이 부분에서 세력들 개입이 많아졌습니다. 그쵸? 그럼 어떤 개입이 있었을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요 앞전에 이 상장했을 때 이 물량이랑 밑에 깔려있는 잔잔한 물량들을 이제 흡수했다고. 자, 그 다음 모멘텀은 점점 인플레 관련주로 점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력이 움직인 거고 차트에서 변화가 많이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원래 적정 주가는 6만원 위에 있어야 하는데 세력의 개입에 의해서 조정을 받아서 3만원대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해석해야 할 게 있는데, 재무 차트에서 보시면 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많이 빠졌는데 이 원인이 이 매출 원가의 상승이었고, 이 부분 역시 반영이 되어서 차트로 돌아가면 원래는 이 4만원대 이 35,000원이나 4만원대에서 잡혀서 반등이나 행보해야 했는데 이 3만원대까지 밑으로 쭉 다 뺀 겁니다. 사실 세력이 이걸 이용해서 개미들 나가라고 더 내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세력의 개입과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매출액의 변화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나요? 좀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일단 느낌이라도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근차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영상 다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2020년도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이거겠죠. 자, 재무 차트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매출액의 변화를 먼저 보세요. 이번 연도 매출액이 이번 연도 2022년도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지난 영상에서 얼추 말씀드렸는데 이번 연도 역시 매출액은 상승할 겁니다. 그 이유는 모멘텀이랑 지금까지 매출액의 변화를 해석해보면 됩니다. 이건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매출액이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면 적정 주가는 최소 7만원 이상입니다. 이제 여기서 세력의 개입과 모멘텀을 추가해서 고려를 해봅시다. 세력의 개입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차트를 보면 상승 후에 하락을 해서 아마 매집은 거의 끝났을 겁니다. 그럼 모멘텀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계속 유지될 거고 곧 제 생각에는 가격 인상도 할 겁니다. 이제 모든 걸 고려를 해보면 원래 주가 고려해보면 원래 적정 주가인 7만원대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가 최종적인 저의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 너무 긴 설명을 또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총 정리를 해보면 적정 주가 평가 방법은 1. 매출액 변화로 예상 적정 주가를 평가한다. 2. 세력 개입 및 모멘텀까지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적정 주가를 고려했을 때 푸드나무는 2020년도에 7만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지금 주가가 27,800원인데 보시면 무슨 7만원이 가냐, 뜬구름 잡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이번 연도 주가 움직임 보시면 답 나오겠죠. 제가 틀렸거나 맞거나 여튼 그래서 저는 푸드나무를 아직 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갑자기 러시아 전쟁처럼 악재가 나오면 푸드나무 역시 비켜가지 못합니다. 시장의 악재는 어느 종목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간만 늘어날 뿐이지 적정 주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날 잡고 주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리즈로 예를 들어가면서 영상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일단 공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사이클
한번 다 돌리고, 최근에 또 이걸로 시큐리티 보니까 또 많이 오르고 꿈틀하던데, 일단 공개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사이클 한번 다 돌리고 그때 차근차근 적정 주가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꿈틀거리는 이걸로 시큐리티에 대해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